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등장했습니다. 메신저 피싱 수법과 관계 당국의 허술한 대응 취재했습니다. 원전에 둘러싸인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추가로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파가 일찍 오고 추위도 심할 것으로 보여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유행 시기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7080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가실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요즘 축제가 본물을 이루면서 개성이 없으면 호응을 얻기 힘든 시대가 됐는데요. 이 7080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가을 운동회 등 이색 축제 현장을 조윤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범한 가을 운동회 같지만 참가자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억의 과자 따먹기 계주에서 이긴 백군. 60년대 교복춤의 대명사인 삼각 스텝 대신 반전 있는 말춤을 선보입니다. 천막에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흑백 영화와 이젠 골동품이 된 생활 소품이 옛 추억을 자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늘 가마틀을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주시던 거 다듬이 저도 다듬이가 했거든요. 딱지치기와 불량 과자 등 7080 세대들의 그립던 그 시절 문화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옛날 한 30년, 40년 전의 생각 바로 납니다. 기분 좋습니다. 옛날로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걸 좀 없는가 싶어서 생각했던 것이 만화를 주제로 한 이색 축제도 열렸습니다. 만화 그리기 대회와 작품 전시회는 물론 유명 만화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만화를 잘 그리는데 보니까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이연세 만화 이런 거는 많이 보는데 천편일률적인 틀을 깨고 개성으로 승부하는 축제가 추억과 향수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어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이 등장했습니다.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대응은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직원 박병민 씨는 며칠 전 동생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쪽지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 하지만 동생이 아닌 누군가 아이디를 해킹해 보낸 쪽지.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었습니다. 돈이 급하면은 전화로 얘기를 하지 이거 내 돈 쪽지로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시 확인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고. 하마터면 큰 돈을 잃을 뻔했던 김 씨는 이내 경찰에 전화했지만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발생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은행 가서 최소 금액인 1,000원을 입금을 하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이거 전화 접수 안 되니까 직접 오셔서 접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쪽지로 받은 피싱범의 계좌번호를 부정계좌로 신고하려 전화했지만 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메신저 피싱에 이용된 계좌번호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가상계좌시다 보니까 참 모니터링 등록 자체가 어려우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휴업체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으세요. 경찰과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피싱 의심 계좌를 신고하면 인출을 지연시키는 등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해외에서 시도를 하는 경우나 전혀 단서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사 착수가 아예 곤란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해야 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싱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처는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원전에 인접한 울주군 서생 지역 토양에서 기존에 없던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4가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원전에 둘러싸인 울주군에서 방사성 물질이 추가 검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민간 환경 감시기구가 최근 3개월간 울주군 서생명 막곡과 송정, 진화 등 마을 주변 토양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세슘 137에 이어 세슘 134가 킬로그램당
0.4에서 0.3 베크렐씩 검출된 겁니다.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그동안 없던 방사성 물질이 추가 검출된 겁니다. 토양에서 검출되지 않던 세슘 134는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공기 중에 있던 이 방사성 물질이 토양에 침착되면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생 지역의 하천수와 지표수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 나라도 문제입니다. 11개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이 앞으로 31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대량으로 발전소를 짓고 있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의 핵 사고라 할까 발전소 사고라 할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 해외 유입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잇따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울산 유치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울산을 방문한 박근혜 후보가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을 공약한 데 이어 이달 안에 울산 방문이 예정된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유치를 공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건축비 4,500억 원, 연간 운영비 240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울산과 서울, 인천과 구미, 그리고 아산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 경북 등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영남알프스를 정부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2019년까지 2,335억 원을 투입해 영남알프스의 억새 복원과 습지 보전, 자전거길과 탐방로 확충, 케이블카와 복합 웰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남알프스는 울주군과 경남 양산, 밀양과 경북 청도, 그리고 경주 등에 걸쳐 있어 정부의 종합 지원 아래 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입니다. 중구 울산 초등학교로 부지가 확정된 울산 시립미술관의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됩니다.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 의뢰한 이번 용역에서는 시립미술관의 성격과 건립 방향을 결정하고 건축과 전시 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13,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시립미술관은 2014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지면서 벌써부터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파가 일찍 찾아오면서 독감 유행 시기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독감이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정도 빠른 다음 달 중순부터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데다 추위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추위가 심해지면 활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감의 유행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독감 환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올해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독감 바이러스는 A형에 속하는 H3N2와 H1N1인데요. 일반 감기보다 독감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독감으로 인한 폐렴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577명이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울산 지역 구군보건소도 노약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만성 폐질환 자라든지 만성 심혈관 질환자, 임신부들, 또 만 6개월 이상 소아들, 또 50세 이상 성인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 이름으로 백신에 달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폐렴 등 질환이 있다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60에서 90% 정도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항체가 생기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제46회 처용문화제가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처용모와 판소리 서사극, 처용왕자 등 처용을 소재로 한 공연과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계속됐습니다.
올해는 개막식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공연을 선보이고 처용체조와 음악 시장이 처음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관람객도 30만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울산시 글로벌 센터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글로벌 센터가 처리한 외국민 주민 민원은 1,7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7건, 25.5% 증가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주민은 몽골 출신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내용은 통역 418건, 출입국 비자 334건, 임금 고용 229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된 전 근로복지공단 부산 북부지사 부장 52살 권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4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내용이 나쁘고 뇌물 규모도 적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울주군 대운산 8부 능선에서 등산객 45살 이모 씨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소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이 씨가 마주오는 등산객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안전 로프를 잡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울산연합회 회원 50여 명은 오늘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폐허구 그리고 해저 침전물 등 5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오늘 11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롤러 여자고등부 300m 타임레이스 사전 경기에서 청광여고 1학년 김나연 선수가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 배드민턴 개인 복식에서 문수고 전혁진, 정재욱 선수조가 금메달을 추가했고 여고부 개인 복식에서는 범서고 이소희, 김효민 선수조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2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지방 다음 한 주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